안녕하세요. 딱 걸린 상한가 주식 딱상주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7월에 월봉이 하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고점이 8,620포인트고요. 저점이 5,260포인트. 그러니까 한 달 동안 3,400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야말로 격동의 7월을 보냈습니다. 좀 버텨오셨다면 어제가 위안이 되셨을 것 같고 버티지 못하고 물량을 내어놓으셨다면 7월의 마무리가 좀 아쉽지는 않으셨을까라는 이래저래 걱정이 드는 한 달 어려운 7월이었습니다. 자, 뭐 그간 버티셨다면 그래도 아무래도 한숨 돌리셨을 것 같은데 어제 보면 외국인이 폭풍 순매수를 했죠. 그야말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코스피가 18% 8조 5천억 원 순매수 기조 보였고요. 장 초반에는 선물까지 사다가 뭐 마무리까지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지수를 끌어올렸고 코스닥은 11% 상승을 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 7월 마무리가 이랬는데 연속성을 체크해 볼 만한 뉴욕 시장의 분위기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주가의 방향을 갈라놓는 그런 어젯밤이었는데요. 아마존이 15% 슈팅이 나왔고요. 엔비디아가 다시 시총 1위를 차지했지만 애플은 미끄러지는 그런 형국을 보였습니다. 역사적으로 8월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전략이 또 8월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할 시간일 텐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이런 이야기 심도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민 전문가님, 박재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강민 전문가님, 이게 사실 참 그래요. 사람이 일일비하지 말자 7월 내내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무리가 그러니까 이게 좀 또 어안이 벙벙했고요. 네네. 좀 어떠셨어요? 와, 진짜 어제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상한가 예. 가는데 좀 말이 지금처럼 안 나왔어요. 말이 안 그렇죠. 나왔고. 예. 그리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또 투매가 나왔잖아요. 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번 한 주는 역대급이었다. 근데 그동안 상승했던 역대급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정말 역대급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위기는 기회다. 지금 시장에 정확히 들어맞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삼성전기, SK하이닉스 상한가에 갔는데 놓쳤다고 아쉬워할 이유도 없고 앞으로가 늘 그렇듯 이제 좋은 기회가 남아있는 장이라고 저는 좀 강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원론적인 내용보다 잠시 후에 제가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씩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기회 시장에서 어떻게 8월에 기회를 잡아볼까에 대한 고민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재희 전문가님, 앞서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기, SK 스퀘어 이렇게 이 종목들이 다 상한가에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게 되는 거였구나. 네. 이게 이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거야라는 게 네. 약간 허탈하기도 했어요. 사실 맞아요. 그간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증시 시총 1위부터 4위까지가 거의 상한가. 삼성전자도 그 정도면 25%. 상한가급이죠. 예. 예. 모두가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정말 하루하루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강빈 전문가님께서도 저도 8월은 물론 변동성은 크겠지만 아직도 변동성은 큰 구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는 8월은 기회의 장이 왔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준비된 누군가에게는 기회일 수 있고 이제 더 이상 위기보다는 조금 8월은 기회에 조금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잠시 후에 지수에 관해서도 제가 자세하게 준비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8월의 시작을 어떻게 할까? 딱상주와 함께 좋은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한번 전략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행해야 할 것인가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강민 전문가님 어떤 자료 보여주실 거예요? 이게 사실 금요일 날 올랐다고 해도 그간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것에 웃을 수만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점진적으로 좀 올라야 안정감이 있는데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다 보면 사실 급하면 체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미 체했죠. 이미 체를 했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기력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위기는 기회다. 그러면 이게 뭐가 대체 위기고 기회인지 한번 지수를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한 달 기준입니다. 한 달 기준 동안 가장 폭이 빠졌던 순서를 정해봤어요. 1위가 이제 금융위기 때, 그리고 2위가 현재 구간, 그리고 그 밑에 3, 4위는 이제 IMF 코로나 때입니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그동안 뭐 많이 빠졌다, 뭐 이거를 증명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장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뭐냐면은 예를 들어 1997년도 IMF 때는 한 달 동안 36%가 빠지고요. 그리고 3, 4일 만에 22%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 동안 40%가 빠지고 7일 정도 만에 36%를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낙폭 과대 이후에 반등이 크게 나온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변동성이 확대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변동성에서 지금의 이제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낙폭 과대 구간이라고 화요일 날 일정 부분 바닥을 찍은 거는 확실하지만 무조건 이제 바로 상승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역대급 폭락이 나온 만큼 매도 에너지가 이제 극대화되면서 줄어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시간이 이제 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반등과 재하락이 커지면서 변동성이 앞으로 점차 커질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장입니다. 그럼 결론은 이제 여기서 V자 반등을 하냐, 올랐다 떨어지냐, 요거를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장을 보고 그러면 대체 어떤 좀 종목을 선정해야 되고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는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낙폭과대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는 그냥 확 배제해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만 지금은 집중해야 될 때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기회는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뭐가 있죠? 정확한 바닥 날짜, 그리고 지수가 앞으로 얼마나 더 빠질지, 그리고 다음 날 올라갈지 빠질지,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굳이 알지도 못하는 거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수, 시장보다 덜 빠진 종목, 그리고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반등 눌림에서 버티는 종목을 우리는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자, 앞서 설명드렸듯 위기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인물, 요 인물의 두 글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대부분 남자분들은 이 사진이 나오면 누군지 아실 텐데, 자, 선출 매니저 박재 전문가님 누군지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선출이란 거를 또 말을 하는군요. 네. 메시죠, 메시. 메시, 그쵸. 자, 메시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결국 지금 시장은 매집과 시장 타이밍을 보면 된다. 이게 굉장히 우스운 소리 같지만,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집은 즉 그동안에 돈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즉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목을 선정할 수 있고요. 시장은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타이밍을 포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시장 앞에 장사가 없다. 예를 들어 우리가 화요일 날 투매가 나왔을 때 대부분 종목이 2,300개가 빠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230개만 상승을 했는데 시총 1위 이상 되는 거는 단 29개밖에 없어요. 이때 업황들이 뭐가 있어요? 로봇,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는 이제 추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들이 바로 로봇에선 SPG였죠. 지수가 투매가 나오는데 이 SPG는 계속 6만 원 부근에서 강한 지지, 그리고 밑에 거래량 보이시죠? 즉 시장은 빠지지만 이 로봇 관련주에서 SPG는 빠지지 않는다. 즉 나는 이제 앞으로 시장보다 더 강해질 거야. 그래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거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보자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이 두 종목 다 앞으로 저는 더 이제 상승할 거로 보는, 정말 공략주로 갖고 나와도 무색할 만큼 좋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듯 이 매직과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을 제가 모아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바로 이제 딱상주 테마맵에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은 현 지금 시장에서 기회가 될 만한 종목들이 이렇게 압축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하시면은 지금 기회를 잡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반등이 크게 나왔잖아요. 특히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다 한 곳에 모아둬서 볼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신청하시고 지금 시장에 기회가 되는 종목들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억하자 매시.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함께 하시는 공간에 오시면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깊이 있는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앞서서 말씀하신 테마맵에 시장이 어디 쪽에서 강세가 나오고 어떻게 계속해서 흘러가는지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자료들도 함께하는 공간 공부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나가고 있는 데요. 이 공부방 참여 방법이에요. 이 테마맵도 제공을 해드리고 우리 방송에서 공개하는 종목들 앞으로 계속 뭐 공략을 할 것인지 끌고 나갈 것인지 어디서 어떻게 이 종목들을 AS 해드릴지 여기서 공개해드리고요. 오늘 히든 종목들도 공개가 될 예정인데 이 종목명도 함께하는 공간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8월에 미리미리 전략들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박재희 전문가님. 선출 출신이시라고요. 우리가 코스피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지 차트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무슨 종목인지 맞춰보세요. 선수요? 달리기가 왠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아니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네. 높이뛰기 선수였어요. 높이뛰기요? 네. 와. 이게 이제 약간 초등학교 때 키인데 네. 이제 약간 다치는 바람에 키가 더 이상 안 자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 슬픈 사연이. 네. 예. 그래서 이 뭐 튼튼하죠. 아주. 아니, 코스피에서 높이 뛸 만한 또 네. 전략들이 있을 거 그래서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찾아왔는데 그 전에 제가 지수 차트를 보면서 우리 딱상주 시청자분들께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차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 6월 여기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6월 코스피가 9,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고치였죠. 그런데 7월 한 달 지금까지 어제까지도 계속 조정과 투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차트를 보면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는 그런 시장이다.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사실 이 지수 차트를 제가 딱상주 방송을 하면서 처음 가지고 나왔는데 이 차트를 보면은 약간 심리가 무너지거나 좀 마음이 아플까 봐. 자,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3월 초에 우리가 이제 이란 전쟁이 있었죠. 미국과 이란 전쟁. 여기 무지개 신호가 떴습니다. 지수에 뜨는 무지개, 그러니까 지수가 투매가 많이 나왔을 때 아무 때나 뜨는 게 아니라 자, 보통 이 지수에 무지개 신호가 뜨면 그 다음부터는 좀 웬만하면 반등이 나온다. 자, 그다음에 6월 최고치를 찍기 전에 한번 조금 급락 투매가 나왔습니다. 이때도 제 기억으로는 서킷이 한번 발동이 됐었는데요. 이때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반도체 뭐 고평가다. 뭐 브로드컴이나 오라클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지금은 너무 반도체 고평가다 하면서 한번 투매가 나오고 나서 지수는 잠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일 보시면 사실 이번 주에 두 번의 서킷이 발동이 되면서 굉장히 주요 지지선을 이탈을 하면서 자, 여기 정도는 누군가 다 지킬 거다. 이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 하면서 그거를 조금 약간 안도하면서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투매가 나오면서 시장이 또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전일에는 사실 이것들을 다 감안하는 반등이 나왔지만 자, 여기 보시면 다시 이렇게 무지개 신호가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무지개 신호가 뜬 날, 자, 투매가 많이 나온 날, 자, 지금 무지개 신호가 떴고 지금부터는 조금씩 봐도 된다. 이렇게 또 함께하는 커뮤니티 방에 안내를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뭐 무지개 신호가 정확하다, 100%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투매가 나온 이후에는 반등이 나온다. 자, 요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이 무지개 신호가 나온 이후에는 대부분 되돌리는 반등이 나온다. 요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뭐 대형주 지금 현재 급락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8개 정도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건 다 볼 건 아니고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급락 배경에는 사실 중국 창신 메모리의 부상이었죠. 창신 메모리가 현지에서 중국 시장에서 크게 흥행하면서 대규모 자금을 확보를 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메모리 지배력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런 어떤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투매가 나왔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신 메모리 자체는 중국 내수에 있는 스마트폰이나 가전, 중국 안에 데이터 센터 안에 시장의 중심이지 HBM 생태계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수율이나 품질 검증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안정적인 공급이 되는 이력까지 증명해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계할 대상자, 경쟁자는 분명히 맞지만 아직까지 국내 메모리 경쟁력이 무너질 만큼의 어떤 해석은 조금 투매장에서 어떤 특유의 과잉 공포에 가깝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원래 시장에서 투매가 나올 때는 뭐 1의 악재라도 5나 10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자, 두 번째 빅테크 AI 설비 투자가 우려된다. 뭐 예를 들면 이거죠. 빅테크들이 지금 투자를 확대하면서 저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는데 과연 이거 회수는 되는 거야? 이렇게 걱정이 되면서 뭐 시장 투매에 동참이 되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은 뭐다? 연예인 걱정이다. 탑스타 걱정이다. 그만큼 우리 이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있는 이 빅테크들은 걱정하는 게 아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금이 넘치는 빅테크들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네 개잖아. 걱정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자, 빛에 의존한 빅테크들의 무리한 투자가 아니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면서 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투자를 하는 이 빅테크들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 너무 악재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너무 지나치게 앞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자, 마지막으로 글로벌 펀드의 디레버리징입니다. 이번 급락의 실질적인 핵심이 사실은 이거이기도 한데, 자, 이거에서 주는 교훈이 있죠. AI 반도체 레버리지로, 자, 소위 말해서 약간 비속어를 섞어서 몰빵을 한 펀드들이 주가가 빠지니까 마진콜을 맞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강제로 팔아야 됩니다. 뭐 내가 보유하고 있던 펀드의 어떤 기초 자산들이 그 종목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마진콜을 막기 위해서 그냥 팔았기 때문에 투매가 이제 연속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국내 신용 반대 매매라던가 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수급이 쏠리면서 지정학적 요인 불안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과매도가 극단적으로 나와서 사실 이런 어떤 7월 달에는 굉장히 악재들이 너무 과잉 해석되면서 이렇게 시장의 투매가 나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화면에 보시는 종목들은 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종목이에요. 부실 기업이 절대 아니죠. 뭐 LG 이노텍, 뭐 현대오토에버, 미래에셋증권부터 시작해서 한미반도체, TC본도 최강자죠. 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형주들이 자, 고점 대비 현재 60에서 70% 정도가 빠졌습니다. 자, 좋은 기업, 나쁜 기업 가리지 않고 지금 시장은 이렇게 투매가 나왔다. 자, 그런데 전일입니다. 아주 상징적인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이 대한민국 시총 1위부터 4위까지가 거의 한국 증시에서 사실은 이런 역사적인 장면을 본 적이 없는데, 그동안 그동안의 투매는 기업의 가치랑 상관없다라는 거를 자, 시장이 스스로 증명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조금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 짚어보면서 이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공략해 가야 할지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강민 전문가님도 이제 종목들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네네. 매집과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어떤 쪽에서 8월에 해답을 찾아볼까 고민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위기다. 위기는 기회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는 거는 매집된 종목에서 시장을 이기는 종목을 이제 우리가 선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이 이제 첫 번째 기준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등이 나올 타이밍입니다. 예를 들어 반등이 나올 때 개별 종목으로 한 종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군집성을 띠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같이 올라올 때 큰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로 공략한 종목은 로봇 관련주 현대모백스를 가져왔습니다.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기업은 아니고 물류 창고를 자동화하는 로봇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런 기업이 이제는
조선소에서 초중량 선박을 이동하는 자율주행 기술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지금 수주가 계속 쌓이고 있고 그리고 적용 산업이 커지고 투매 후에도 현재 가격이 살아있다라는 게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 로봇주 전반적으로 살아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코스피 일봉 차트, 아래는 오늘 공략주 현대무벡스 일봉 차트입니다. 이 기준선은요, 코스피가 이 지지가 무너졌을 때를 같은 날짜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코스피는 기준선에서 현재 하단에 위치해 있죠. 근데 현대무벡스는 기준선에서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시장보다 덜 빠졌다. 덜 빠진다라는 건 강하다. 강하다라는 거는 이 종목에 대한 관리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관리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 변동성에서 반등이 나올 때마다 충분히 이런 종목들도 같이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일본 기준을 또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거래량이 조금씩 유입되고 있고 과거에도 매집된 흔적을 거래량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시장이 투매를 맞았지만 이 박스권 구간에서 현대무벡스는 갇혀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1차 지지가 19,000원 그리고 1차 저항이 25,000원이다 보니까 현재 1차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충분히 내가 분할 매수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낙폭과대 구간의 장에서는 쭉 튀면은 이익 실현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현대무벡스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무벡스에 대한 추가 전략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하는 공부방에서 계속해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자, 박지 전문가님 종목도 제가 지금 봤어요. 예,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뭐 이런 심리들인 것 같아요. 자, 떨어지면은 더 빠질까봐 무섭고 올라도 다음날 빠지지 않을까 무섭고 사실 이런 구간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 투매는 사실 말씀드렸지만 좋은 기업, 나쁜 기업 가리지 않고 투매가 나왔다. 그래서 반등이 나와도 사실은 어떤 종목이 가장 먼저 튀어오를까 정확히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종목이 지금 같은 과매도 구간에서 개별 종목 하나하나에 베팅하기보다는 시장 전체 반등을 통째로 담을 수 있는 지수형 ETF가 오히려 편안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공략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전일 강력한 반등,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총 상위주 대형주들이 이끌었는데요. 자, 코스피 200 지수가 바로 이 대형주들을 움직이는 지수죠. 그래서 시총에 클수록 이 코스피 200 비중도 크겠죠. 사실은 뭐 삼성전자를 살까, 하이닉스를 살까 이런 고민할 필요 없이 자, 이 상품 하나로 대형주 반등을 통째로 담을 수 있다.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 ETF 자, 차트를 보시면 자, 두 줄의 선이 보입니다. 자, 이 박스권이란 거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박스권에 대해서 오늘도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전략을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박스권 매매 잠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자, 주가의 두 개 선 가운데 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초록선이 지지선이라고 하면 자, 파란색 선이죠. 위 빨간색 선이 저항선이라고 합니다. 이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해서 박스권이라고 부르는데요. 매매법은 이렇습니다. 지지선 근처로 내려오면 지지되는지 확인을 하고 나누어 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항선 근처로 올라오면 욕심내지 않고 일부 조금씩 차익을 챙긴다. 자, 이런 매매법인데요. 자, 저항선 돌파 시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 했을 때, 자, 거래량이 강하게 실릴 경우에는 제대로 된 돌파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상황을 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을 정리를 하면 되는데, 자, 거래량 없이 돌파할 경우에는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긴 물량에 관해서는 이 저항을 강하게 돌파해 주는지는 거래량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됩니다. 자, 아래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뚫는지 확인해 준다. 자, 이걸 그대로 코덱스 레버리지 한번 차트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 차트를 보시면 제가 지지 75,000원, 저항 125,000원이라고 적어왔는데요. 자, 전일 사실 굉장히 크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장에서는 자, 뭐 월요일장, 화요일장 살짝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숫자는 지지 75,000원, 저항 125,000원만 기억하셔서 자, 지지가 되는 구간 75,000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를 하고 저항이 되는 구간에서 거래량을 보고 시장 분위기를 봐가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조금씩 팔지 조금 더 보유할지를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서 지금은 매매하는 전략이 굉장히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즘 같은 장에서는 사실 종목보다 시황이 먼저입니다. 밤사이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따라서 사실 우리나라 시장 하루가 굉장히 달라지는데 제가 아침에 뭐 일기예보를 보듯이 제가 뭐 우산을 챙길지 해가 뜰지 그런 것들을 제가 교육방에 시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딱상주 교육방에서는 매일 아침 밤새 미증시에 관해서 또 장후에는 또 마감 브리핑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그날 전략을 세우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하는 공간에서 이런 공개하는 종목들 그리고 히든 종목들까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두 분의 전문가님 그리고 오늘은 나오지 않으셨지만 네 분의 전문가님이 함께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시장 장중 시황이나 여러 가지 정보들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맵 그리고 공략 종목 AS 여기에서 이 우리 방송에서 공개됐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을 다 공략하시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 이거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함께하는 공부방에 계시면 이 종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도 세세하게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강민 전문가님의 종목도 함께 이야기 나눠봐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떤 쪽을? 로봇 이야기하셨고요. 네네. 네, 어떤 쪽이에요? 지금 쪽은 이제 금요일 날 1위부터 4위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거 날아갔단 말이죠. 그럼 그 날아가지 못한 종목 중에서 좀 소외가 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매시 종목입니다. 매집이 돼 있고 이제 오늘 시장은 매시 많이 미시네요. 예. 매시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 기억에 잘 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장에서는 다 폭가되는 기회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매시라는 딱 머릿속에 각인만 돼 있으면 진짜 웬만한 종목들은 걸을 수 있는 필터링이 된다라고. 근데 그 매집 종목을 네. 어떻게 찾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네. 또 시청자분들이 메시 종목만 모아놓은 곳이 또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까 그 전에 설명드렸던 테마백 거기 들어오시면은 잘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만 내가 추적하고 본다면은 뭐 지금 시장에서 뭐 사실 추격 매수할 만한 종목들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들어오셔서 꼭 확인하시고 그 종목 안에서 제가 오늘 골라온 두 번째 종목이 바로 삼성 SDS라는 종목입니다. 데이터 센터 기업이죠. AI를 빌려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제 기업이 있으면은 뭐 업무 처리라든가 전산 처리를 이제 본인들이 비싼 컴퓨터를 주지 않고 삼성 SDS의 데이터 센터에 빌려서 요금을 납입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삼성 SDS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왠지 왜 지금 봐야 하냐? 이틀 전에 실적 발표가 났죠. 삼성 SDS를 지금 AI로 단지 보기보다도 실적에서 기업들이 AI 클라우드 이용 매출이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 이후에 이렇게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온 것까지 확인했어요. 그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시죠? 코스피 주봉이고 아래는 삼성 SDS 주봉입니다. 자, 기준선을 보고 윈지 아래인지만 우리가 파악해 볼게요. 자, 코스피는 현재 기준선 하단, 그리고 삼성 SDS는 기준선 위에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 앞에 장사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꺾일 때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투매 기간에도 기존보다 덜 빠지면서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 그래서 더 이상은 빠지기 힘든 주가의 모습이다라고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과거에
일부 장대 양봉이 세워졌고 그리고 최근에는 거래량이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주가도 같이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폭과대 구간에서는 적은 재료로도 슈팅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렇게 지지 구간에서 분할 매수 접근이 아니라 저항 구간 24만 원이죠. 앞서 이제 박재희 전문가님이 설명해 주셨듯 24만 원 구간에서 거래량이 크게 터져준다면은 돌파 매매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기존에 이제 낙폭과대된 종목들 한해서 그리고 그동안에 덜 빠진 종목 삼성 SDS를 골라왔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도 자세한 전략은 제가 공부방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공부방에다 아침마다 올려드리는 자료예요. 미국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 관련된 제 종목들도 따로 뽑아서 매일매일 이렇게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 공부방에서도 아침마다 이 시황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함께하는 공부방에서는 종목 이야기 외에 또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읽으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자료를 올려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박재희 전문가님, 그 다음에는 어떻게 시장을 대응하면 좋을까요? 앞서서 우리가 코스피 지수 자체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를 해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는데 어떤 전략도 있으세요? 네. 자, 형님이 가면 아우도 간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제 모르겠어요. 네. 사실 저도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 두 번째 공략주는 이번에는 성장주에 투자하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ETF죠. 자, 주식시장에서 말씀드렸듯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형님이 가면 있죠. 아우도 가죠. 네. 네, 그래서 사실 뭐 형님은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는 코스피 말씀드리는 거고 아우는 로봇바이오 2차전지 뭐 2차전 반도체 소부장에 있는 코스닥입니다. 지금 사실 자금이 대형주에만 집중되면서 코스닥은 굉장히 철저하게 소외가 되었는데요. 특히 이번 급락장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와 함께 수급 쏠림이 되면서 더 많은 변동성과 함께 저 코스닥은 더 많이 소외가 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사실 대형주와 코스닥의 어떤 그런 종목들은 격차가 굉장히 많이 극단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관해서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또 뭐 어떤 강화 조치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점차적으로 그런 수급들의 쏠림이 해소가 되면서 시장이 안정이 되면 사실 그 수급들이 이제는 낙폭이 가장 컸던 코스닥으로 순환이 될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래서 개별 종목 대신 이번에도 코스닥 대표 성장주 150개를 한꺼번에 담는 상품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차트를 보시면 150 레버리지의 월봉 차트입니다. 자,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자, 2015년 이후에 미중 무역 분쟁의 저점, 자, 코로나 때 저점, 그다음에 금리 인상의 저점, 그다음에 뭐 관세 전쟁이라던가 뭐 대한민국에 좀 큰 이슈가 하나 있었죠. 그거에 대한 저점. 그리고 지금의 저점 구간인데 이렇게 지지선이 딱 그 저점 구간에서 항상 반등이 나왔다.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월봉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 과거의 어떤 지지된 선들과 점들이 거기서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낙폭이 컸던 만큼 이번에도 이 중요한 지지선 구간을 지켜준다면 상당한 반등 탄력이 나올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사실 그래서 이런 뭐 코스닥 레버리지 150 레버리지의 이 어떤 종목을 뭐 급등 추격해라 뭐 양봉에 사라 저는 이게 아니라 자, 장기 바닥 구간에서 지지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을 했으니 자, 분할로 접근을 해보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일봉 차트입니다. 자, 굉장히 좀 하락이 크게 나오고 이 차트도 굉장히 좀 마음 아픈 구간에 있지만 사실은 낙폭과대 지지란 이 4,000원이라는 가격대를 기억하셔서 자,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4,000원 부근을 저점으로 잡고 자, 분할 매수를 해보자. 그렇게 대응 전략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고 저 교육방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시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황을 바탕으로 이 지수에 관한 어떤 종목에 관한 투자의 전략들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전문가님, 그 궁금한 게요. 코스닥 지수 자체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 쏠림이 이렇게 나왔던 게 ETF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ETF가 어쨌든 추가적인 정책이 나오면서 회전율이나 그 3천만 원으로 올리는 네. 부분이나 대책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굉장히 좀 회의적인 부분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 때문에 코스닥이 이렇게까지 주목을 못 받았는데 네. 그게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사실은 제가 이 코스닥 레버리지가 아니죠. 단일 종목 ETF 레버리지에 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지금도. 모두가 그래요. 네. 네. 근데 너무 답답하고 뭐 화가 나지만 사실은 이렇게 뭐 정부에서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어떤 강화를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만족스럽지 못하죠. 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매매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자, 한 종목 ETF가 지금 거래대금 상위에 최다 ETF예요. 이건 정상이 아니거든요. 웹도덕을 넘어서 이건 진짜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 ETF 회전율을 또 보면은 특정 한 종목이 막 1000%가 넘어가고 그런 회전율이 보이면서 자금이 쏠리면서 네. 사실 이렇게 소외가 됐는데 사실은 바람이 더 커요. 제가 뭐 그쪽에서 수급이 나와서 여기에 올 거예요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점진적으로 해결이 돼 나가야 할 부분은 분명히 맞다. 그렇지만 우리 코스닥 종목들도 보면 굉장히 뭐 실적이 좋은 종목들도 많고 앞으로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들도 이 코스닥 쪽에 좀 맞춰진 어떤 성장 펀드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코스닥 좀 돈이 들어오면서 수급이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바람이 사실은 더 큰 그런 시기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점진적으로 어쨌든 계속 브레이크를 걸다 보니까 점점 시장 정상화에 그래도 네. 희망을 걸면서 지금의 저점 구간에서 모아가 보자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사실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해보자 뭐 그런 계획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런 시장이 변동성이 크고 한 종목에만 자금이 쏠리고 코스닥은 소외되고 사실 이거는 선진국 지수랑 정말 그렇죠. 괴리감이 예. 크니까 안정화되면서 정상화가 되는 그 과정에서는 분명히 성장주들 코스닥도 분명히 우리가 활발한 시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까지 체크를 좀 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8월의 시장이 사실 쉽지 않을 것이다와 변동성이 여전히 클까의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략들도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좀 8월에는 조금 더 7월보다 나은 한 달이 되시길 또 바라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강민 전문가님도 이제 지수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종목들을 어떻게 가져갈까도 같이 고민을 우리가 해보고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히든 종목으로 어떤 것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보니까 이제 더듬이처럼 이렇게 하셔가지고 굉장히 잘 수색을 하셨을 것 같고요, 종목을. 지금 납폭과대 구간이잖아요. 네. 납폭과대 구간에서는 이 네. 레이더를 딱 켜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더듬이를 굉장히 딱 개미 켜고, 같으세요. 예. 네. 굉장히 개미 같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더듬이를 통해서 네. 앞으로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히든주를 오늘 또 네. 준비해봤습니다. 예. 자, 오늘 히든주는 자 무엇을 만드는 회사인가 보겠습니다. 볼을 만드는 회사예요. 어떤 볼을 만드는 회사냐면 NSB라는 솔더볼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어제 삼성전기가 상한가에 갔잖아요. FC BGA 기판 위에 전류가 잘 통하게 만드는 볼을 만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왜 이게 더 필요해지는가를 보게 되면요. 앞으로 연사량이 증가합니다. 연사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패키지가 대형화가 된다는 거거든요. 대형화가 되면은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배선과 층수가 증가하고 접점 수가 증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앞으로 MSB, 이 볼이 더 많은 수요를 불러일으킨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반 솔더볼은 메모리 회복에 따라 매출을 키우고 그리고 고부가 마이크로 솔더볼은 AI용 FC BGA와 그리고 고용량 HDD에 따라 수요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히든주 일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는 마지막 말씀.
매집이 돼 있고 그리고 시장보다는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제가 공략해 드렸던 게 로봇 관련주 그리고 삼성 SDS 데이터 센터 관련주였는데 이 종목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굉장히 이제 흐름이 좋았는데 기존에 가지 못한 종목들로 제가 오늘 뽑아왔으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도 장의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월요일날 뭐 투매가 또 나올 수도 있고 화요일날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변동성 속에서 제가 이 타이밍을 포착하게 된다면 공부방에다가 자세한 전략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 종목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공부방에서 이 종목들 두 분의 전문가님의 종목 모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우리 박재희 전문가님은 또 히든 종목 어떤 쪽에서 찾아보셨어요? 네. 더듬이 좀 빌려주세요. 더듬이요? 네, 더듬이 아. 되게 부럽네요. 저거요? 더듬이도 있고. 네. 아,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종목이 네. 이걸 다 더듬이로 찾은 거라. 아, 근데 이 더듬이에 대한 알고리즘을 이제 제가 네. 테마mem에 옮겨놨으니까 네. 제가 괜한 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만. 자, 저 또 그런 전문가님.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 그러게요. 재밌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또 옆에서 보니까 혼자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항상. 전문가님이요? 아니요, 저 말이요. 저. 아, 네. 재미는 있어요. 저도. 왜냐면 개미 아, 저 같잖아요. 네. 자, 어떤 종목 찾아오셨어요, 전문가님? 이강빈 전문가님 종목 음. 저 잘 알아요. 아, 그래요? 맞추셨어요? 제 이 기업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호. 솔더블 최강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마 세계 점유율 70%일걸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네. 지금 창신 메모리에도 네. 들어간다 하면 이제 또 엄청난 또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굉장히 좋게 보는 종목. 역시 땡땡땡땡땡.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북한산, 뭐 인왕산, 응. 그다음에 여기산. 네. 아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정신을 잘 잡으시고요. 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전문가님? 오늘 히든주는 저는 피지컬 AI가 키워드입니다. 제가 이번 급락장에서 이렇게 종목들을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섹터별 반등 강도를 좀 강하게 주는 섹터가 사실은 거래량이 뭐 저점에서 강하게 들어온다던가 뭐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이 많다던가 이런 섹터가 바로 피지컬 AI 로봇 관련주였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히든주도 그 안에서 골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유니트리 로보틱스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중국에서 상장되는 로봇 기업인데요. 그 전에 요걸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 히든주를 안내를 해드릴까 하는데 로봇 산업이 사실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에 대한 사실 그 발전했는가에 대한 내용들은 이 유니트리가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사실 유니트리는 지난해 휴머노이드 로봇을 5,500대 이상 출하하면서 뭐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 산업은 뭐 올해는 한 2만 대를 양산하겠다라는 또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제 로봇 산업은 로봇을 만들 수 있느냐가 아니라 뭐 얼마만큼 이 양산을 많이 하느냐 그런 경쟁 시대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유니트리는 지금 이제 8월 초 10일인가요? 초일 거예요. 예. 유니트리는 현재 한 10조 이상의 10조 정도의 기업 가치를 목표로 해서 상하이 증시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이 이제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자금과 생산 설비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투입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로봇 생산이 늘어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걸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로봇의 관절을 움직이는 모터와 감속기 액추에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히든주 먼저 차트를 보시면 로봇주들은 사실 그동안 차트들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뭐 충분한 조정을 가졌고 최근 투매 시에는 오히려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장기 지지 구간을 확인한 뒤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시장보다 좀 훨씬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시장이 반등하면서 대량의 자금이 어제도 들어오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히든주는 기존에 모터 사업이 사실은 꾸준한 매출이 들어오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휴머노이드와 협동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와 액추에이터를
설계부터 양산까지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로봇이 한 대씩 늘어날 때마다 함께 성장하는 핵심 관절 부품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지컬 AI 시대에는 완성된 로봇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히든주 기업처럼 로봇을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기업을 오늘의 히든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딱상주 테마맵입니다. 자, 테마맵에서는 사실은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잘 보는 곳이 사실은 수급과 이 패턴주라는데요. 그러니까는 이강민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메시 종목이 있는 난과 매집 종목이 있는 난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무시 못하죠.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어제장에서도 외국인이 시장을 강하게 사주면서 큰 반등이 나왔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어떤 종목에 들어오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뭐 어떤 뉴스로 인해서 오르는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테마맵 무료로 저희가 교육방에서 드리고 있는데 자 다음 장을 보시면 자 교육방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고 오늘의 히든주도 사실 여기에 떴습니다. 외국인 기관 매수매도 수급 상위에 뜬 종목인데요. 자 무료로 교육방에서 이런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오늘의 히든주도 교육방에서 안내를 하면서 이 딱상주 테마맵도 어려운 시장에서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히든 종목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함께하는 커뮤니티 공간에는 우리 이강민 전문가님 그리고 박재희 전문가님, 유세벽 전문가님 그리고 성기배 소장님 이렇게 네 분이 함께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해드린 것처럼 시장의 상황들 그리고 이 테마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게 공개를 해드렸고 히든 종목들 매일매일 공개를 이제 매주 해주시는데 여기서 이 종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개한 종목들은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하는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 방송이 열려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만 참여를 하실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8월에 좀 내가 어떤 부분을 더 공부하면 좋을까라는 고민 되신다면 함께 하시면서 조금 더 나은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8월에 시작이 됐는데 이강민 전문가님 우리 8월이 사실은 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휴가도 있고요. 또 역사 속에서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8월을 임해야 할지 어떤 전략으로 월요일 시장을 좀 바라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뭐 지금은 뭐 사실은 어떤 장으로 봐야 되냐? 대답을 해주세요. 네. 그냥 대응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예. 그냥, 지금 아까 뭐 말씀드렸듯 뭐 네. 정말 하루 단위로 낙폭 과대가 정말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나방처럼 뭐 달려들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폭으로 봤을 때 분명히 지금 구간은 기회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빠진다고 뭐 더 이상 겁먹지 말고 지금부터는 내가 이제 주식시장에 정확히 참여해야 될 때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8월에는 그럼 용기와 힘을 내서 잘 대응해보자. 네네. 지금 아차하는 순간 또 이제 위기가 찾아온 기회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지금은 시장에 붙어 있을 때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8월에는 좀 날도 덥고 불쾌지수도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요즘 너무 덥잖아요. 근데 시장을 보면 더 화가 난단 말이에요. 맞아요.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글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어제 시장을 보면서 굉장히 올라서 기분은 좋았는데 네.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맞아요. 어제 시장을 보면은 뭐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18% 가까이 오르고 뭐 코스닥도 11% 가까이 올랐는데 사실 이 현상이 뭐냐면은 진공 상태거든요. 무슨 말이냐? 고점에서 사신 분들이 많은 상태에서 자, 파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하게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지금 그렇게 올라도 어제처럼 그렇게 올라도 팔 수가 없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많이 반등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고점에서 산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네. 파는 사람이 없고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어제같이 큰 반등이 나오는 건데 자, 8월에는 조금 더 으쌰으쌰해서 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8월의 시작 저희 팍스경제TV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